제가 맡은 부분은 사랑의 교실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강의하라고 하셔서 처음 주제 잡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랑의 교실의 의의를 세우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조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점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사랑의 교실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각 지단에게 설문지를 내어서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통 사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저희 강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미랄은 뭘 해야 미랄인가? 미랄은 뭘 하고 있어야 지금 미랄로 확인되는가 할 때 그 중에 사랑의 교실과 더불어서 주중 예배, 화요 예배, 목요 예배, 그리고 또 공통의 사역으로서 이야기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지단이든 지금 그 중심에서 그 사역을 표현할 때 공통의 사역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서로 더 확장돼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공통의 사역을 찾아보는 결과로는 사랑의 교실이 가장 큰 우리 공통의 사역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미랄 선교단의 핵심 공동 사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랑의 교실 안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입장에서 서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실 시작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하고 있기는 한데 시작은 내가 안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미주미랄 선교단뿐만이 아니라 미랄 선교단이 초기부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핵심 사역으로 공통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그냥 추정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확인해 본 결과 모두 같은 마음으로 장애인 가족들을 예배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대하는 그런 어떤 통로로서 미주미랄이 각 지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사랑의 교실이 시작된 이유는 우선 장애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했고 가족들이 영적인 돌봄,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돌봄의 차원이 있겠지만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이라는 선교적 비전이 사랑의 교실의 출발점에 아주 좋은 포인트로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교실을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기보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미랄 선교단의 사역적인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의 교실 현 주소는요, 지역적인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지금 동부, 서부, 중부, 남부, 남부는 저기 남쪽 나라들을 얘기한 건데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맥스로 학생들을 받는 경우는 50명까지 받는 지단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50명이 넘어가면 말론티어까지 합쳐서 100명이 넘어가니까 그 교회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돼서 그 제한적으로 웨이팅 리스트를 운영하는 사랑의 지단의 사랑의 교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마음으로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는 같은 마음을 같이 표현하면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오타가 많은데. 두 개를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저만 보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기 카톡으로 제가 공유했습니다. 네. 됐어요. 제가 할게요. 네. 두 가지를 또 같이 해야 돼요. 하지 마. 현재 정기적으로 참여 중인 발달장애인의 수를 각 지단별로
요청했는데 14개 지단에서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선은 발달장애 수가 50%가 넘는 인원이 22명 이상 지금 각 지단에 사랑의 교실을 참여하고 있고요. 한 명에서 5명이 있는 지단도 14%, 그러니까 초기 형태를 유지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이게 한 명에서 5명 사이면 사역자 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시작할 때는 보통 한 3명에서 5명으로 시작하는 지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0명이 넘어가면 우선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요. 참여자의 주의 장애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14지단에 다 공통적으로 지적장애 친구들이 참여하고 자폐성장애, 다운신드롬 친구들이 12지단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발달지연의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8개 지단에서 확인되고요. 시청각장애는 1개 지단이고요. 그 다음에 뇌병변 장애도 1개 지단만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가요? 혹시 시각장애인들이 있는 지단이 혹시 따로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응답이 이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똑바로 응답해 주셔야지. 네. 그리고 뇌병변 장애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우리가 장애 그 구분을 되게 브로드하게 할 때 좀 스페시픽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건대 지금 우리 미랄 사역이 우리 처음 40년, 50년 전에 미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시각장애인이셨던 우리 총재님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책을 만들어주는 훈련, 테이프를 만들어주는 훈련, 그리고 이제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분들을 돕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의 모임이 그렇게 시작은 됐는데 지금 우리 각 지단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외적인 장애보다는 이제 자폐성 장애나 정신장애 쪽의 인구들이 굉장히 더 메이저리티를 이루고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적장애인들은 예배의 구성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역할이 우리 미랄 선교단에서 가장 크게 준비할 수 있는 또 역할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자 평균 연령대를 보면 71%가 18세 이상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의 교실이 6세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더 빠른 지단은 4세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4, 5, 6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받기 시작했는데, 각자 우리가 30년이 지난 이후로 그 친구들이 남아있으면 지금 38에서 이제 40대를 넘어갈 것이요. 새롭게 발견되는 우리 장애인들이 오더라도 조금 더 연령이 지난 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들도 연령이 조금 뒤로 밀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지단별 운영이 우리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연령층의 차이가 다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교실이 어린이 중심으로 하는 사랑의 교실이 있었고 청소년 및 청년 중심으로 사역하는 경우도 있었고 성인 장애인 반을 따로 두는 남가주와 같은 그런 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연령을 통합으로 하는 사랑의 교실도 있었고 저희 복가주 같은 경우에는 기능별로 조금 나눴습니다. 로우 펑션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이 펑션 아이들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기능적으로 반을 나누는 경우도 존재하니까 그런 다양성들 가운데서 연령의 다양성도 포함됩니다. 운영 구조의 차이도 주일 오전 오후에 운영하는 데도 발견됐고요.
토요일 대부분 이제 토요 사랑의 교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하는 경우도 있고 월 1, 2회로 시작하는 경우도 발견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만 남겨보죠. 그런데 이제 다양성은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운영이 오히려 사랑의 교실이 지금까지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봉사자의 평균 참여 기간은 다행히도 78.6%가 1년 이상 지속 가능한 봉사자들을 지금 다들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 주시오 했는데 예배는 모든 지단이, 그리고 찬양가 및 율동도 모든 지단이, 미술 음악 활동이 모든 지단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랑의 교실의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8개 지단만 응답해 줬고요. 생활기술과 훈련도 8개 지단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회성 훈련이나 야외 활동, 그러니까 아울리치를 가는 지단은 11개 지단이, 14개 지단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단이 이러한 다양성을 사용하여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독특하게 난민과 이민 1세대 어린이 선교를 함께 하고 있는 지단도 있었고, 수어를 교육하는 지단도 한 지단이었고요. 그리고 운동은 원래 액티비티 안에 다 포함되는데 운동을 따로 했더니 이제 한 지단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레시피 사역하고 캠프를 중심으로 하는 지단, 그리고 매일 선생님의 주도 학습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지단들도 한 지단이 보고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의 운영의 체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비교적 체계적이다 라고 해서, 이 체계적인 것은 경험으로 쌓여진 체계적임과 동시에 서로 이렇게 서로 같이 쉐어링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가운데에서 느끼는 우리들의 그런 자존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주미라의 공통 커리큘럼을 그러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할 때 놀랍게도 사용 중은 7.1%. 2013년 버전의 공통 커리큘럼, 사실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 이제 운영 사역을 위한 교육 내용과 그 커리큘럼 안에서 쓸 수 있는 리소스 책이라고 해야 정확할 텐데, 커리큘럼은 주마다 어떤 방식으로 발전적으로 우리가 설정하는가에 더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할 때 혹시 참고는 하는지, 그 내용을요. 그리고 사역의 프로그램 내용을 우리 그 매뉴얼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거기도 되게 좋은 내용들이, 제안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매뉴얼이 왜 필요할까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은 우리가 공통의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매뉴얼에 대한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사실도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매뉴얼을 김효선 교수님과 남가주 미랄의 그때 박신영 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학과 과제와 더불어서 미랄의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정말로 효과적인 어떤 그 당시에 사랑의 교실의 집대성한 내용인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2013년 이후에 13년이 지났는데 단장님들이나 사랑의 교실 헤드티처 분들께서 매년 그 내용을 리바이벌만 하셨어도 13년 13번 혹은 1년에 2번씩이라면 26번의 강의를 한 베테랑들이 나와서 옆에 서로 같이 돕는 어떤 강사로서도 갈 수 있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단장님들 중에서 사랑의 교실 운영 매뉴얼에 대한 강사가 나오지도 못했고, 각 지단의 사랑의 교실 담당자 안에서도 사랑의 교실 매뉴얼 전문 사역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의 영역 가운데에서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매뉴얼 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문판과 한글판을 저도요. 스페니시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네. 그
매뉴얼을요. 저희는 저번에 김여성 목사님 교수님 오셔서 해드렸죠. 그때 알았어요. 음. 그때 알았어요. 진짜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매뉴얼을 사실은 이종희 목사님이 파일로 다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각시단 시작할 때. 근데 그 파일이 없었다고요? 아니 이메일을 단체로 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 메일에서 근데 그 많은 자료 중에 포인트 아웃해서 이것이 그것입니다. 알았으면 우리가 더 자세히 봤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매뉴얼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교육부 담당 부총장이 우리 김정기가 발표하니까 혹시나 메시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주나 계속 보내주시고 또 사실은 사용이실 매뉴얼 책자가 한국말 영어로 있지만 사용자 매뉴얼 우리 피라델피아에서 사용자 매뉴얼 책자도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사용자가 뭘 해야 되는지 그냥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 그래서 그것도 다 일반적으로 좀 보내주면 참고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전체로. 네. 저도 그걸 받은 적이 없어서 전 사무장님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포워드에 내가 거기 접근권이 없어. 사용자 매뉴얼을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예,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고, 네 이렇게 뭔가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된다는 거에 있어서 좋은 기회. 네 지금 이 강의 아무 기대 없이 왔는데 그다음에 뭐 하나 건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자, 사랑의 교실 운영 장소는 어딘가 봤더니 대부분 지역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별도의 공간이 있는 아주 풍족한 그 지단들이 있어서 이거는 어떤 거를 우리가 더 추진해야 될까요? 사실은 교회와 협력하는 것이 장소와 더불어서 미랄과의 연결 관계를 해당 지역에 있는 교회와 더 돈독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되게 바람직한 모습이긴 한데 우리 미랄 지단이 건물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만 한다면 이게 한 지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실 하나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장단점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 20%는 별도 공간이 있다라는 뿌듯한 마음이 우리가 점점 건물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러면 지는 겁니다. 안 부러워. 그냥 그렇게 느꼈다고요. 두 개 지단이죠. 그렇죠. 스카가 대단히 14개 주장에서 20%면 4개 지단. 뉴저지도. 시카고, 뉴저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아틀란타, 이 4지단 벌써 본인 자체 건물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자는 아닙니다. 네, 수고 시간에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네, 부럽다고요. 자, 사랑의 교실 시행 교회 지원 형태. 이거는 시행하고 있는 그 현장 교회를 축소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공간을 제공한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재정 지원도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간과 함께 재정 지원을 해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간만 제공하는 교회가 있다면 재정 지원도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와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도 7지단이 있었고요. 예배 및 사역과 연계되어서 연장되는 교회도 우리 그 지역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지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 미랄이 넛지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교회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경험적인 우리의 이야기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사역 가운데 계속 요청하는 사역이 제일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요청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 관계에 더 참여할 수 있고요. 그거를 하러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모든 지단 지역 교회에 다시 한번 노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습니까? 여쭤본 결과에는 70%만 있고 거의 30%는 학교나 기관 단체와 다른 연관이 없이 교회들만 의지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교실 연간 운영 예산 규모는 제일 많은 게 5,000불에서 10,000불, 그리고 10,000불에서 20,000불을 사용하는. 근데 이거는 편차가 있는 게 사랑의 교실을 몇 개를 운영하느냐가 아직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000불에서 20,000불을 사용하고 계시는 남가주와 저기 워싱턴이죠? 그러니까 몇 개씩 지금 하고 계시죠? 사랑해 주신 저희 7개의 브랜치. 그렇죠. 저희 현재 세 브랜치. 복수로 사랑의 교실을 그러니까 2개 이상 하는 지단이 몇 지단이나 있을까요? 저희는 그거를 바꿔서 성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3개 하는 거를 2개는 성인으로 바꿔서 주중으로 하고 하나를 사랑의 교실. 사랑의 교실 토요일 날 하는 거는 이제 하나가 남은 거고, 그 성인은 주중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모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그러면 토요일 날 사랑의 교실 하는 데는 성인이 없나요? 저희는 모든 에이지 다 열어놨어요. 모든 에이지 다 열어놓고. 그러면 주중에 했던 사람도 토요일 날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로 지금 사랑의 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교실 하나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은 좀 비교가 되죠. 사랑의 교실을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는 지단이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토요일 날 사랑의 교실 한 군데를 하고 있는, 네. 운영 비용이 보통 평균 기억이 혹시 나시면 저희 만에서 2만 사이가 저희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5천 미만은 여기는 그럴 수 있겠지. 저희도 이제 나라 배우기가 시작했어요. 네. 제 강원호 목사님 문제들 식사가만 3,200불 한 달에요? 한 달에. 그러면 1년 36,000, 4만 불 가까이. 저희는 식사비는 그냥 교회에서 생각보다 없어지니까 3,200불. 원래 저- 다 100여 명 모이는데 그 식사값을 그 어떤 권사님 하는 식당에서 밥을 해서 800불. 원래는 뭐 1,600, 2,000불 들어가죠. 100여 명 중에 그러면 장애인이 자기가 30명. 30명에 봉사자가 60명. 봉사자 40명 부모님들 지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종희 목사님 그 이스트 LA가 50명 가까이 넘어갔을 때의 웨이팅 리스트를 걸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렇게 교회의 그런 식사를 봉사로 오는데 봉사의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교회가 선뜻 나서기가 어렵더라 하는 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교육 입자도 그렇지만 패시리티가 50명이 다 같이 하기에도 위험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여기 참가자도 웨이팅이 있고요. 그 다른 지역도 웨이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하고 관계를 좀 해보니까 교회에서 뭐 1년에 800불만 해줘라. 네네. 뭐 한 주, 2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작값이 고치되잖아. 그렇게 해서 교회에 협력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태프들이 다 얼언태로 있지만 한 4군데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청년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겠다. 우리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생각. 사랑의 교실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오는 봉사자들이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청년 스태프들이 학생 봉사자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꾸준히 오고. 이제 우리 스태프들도 있지만 스태프들이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어떤 좋은 교회, GCC 교회 이런 교회에서 와가지고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네. 청년 스태프들이 조금 편하죠. 그 스태프들도 물론 한 군데에서만 해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을 5시간씩 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스텝을 한 몇 명 해서 충분히 빠질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이라든지 개인적인 일이 빠지면 보충될 수 있도록 스태프 한 5명 정도 포스텝을 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사랑의 교실이 우리는 일일승조를 하자. 산 넘고 바다 건널 필요도 없이 바로 가까이에 성교지가 있다. 일일승조합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교회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각 그 사랑의 교실의 식사 봉사는 그러면 지금 각 교회에서 이렇게 서브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비용만 내고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그러니까 그것도 나눠서 해야 되는데 네네. 네, 뉴저지 같은 경우는 식사 봉사는 본사님들이 매 좋은 거예요. 그거 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식사값을 내고 또 봉사로 오는 그분들에게는 사실 그분들이 봉사하는 봉사자가 있는데 그 봉사할 기회를 주려고 그 기존의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봉사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그냥 식사값만 내는 경우도 괜찮다. 그 봉사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일을 나눠가지고 좀 하니까 여러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저기 그 파라과이 어떻게 하고 있고 좀 수를 좀 사랑의 교실로 시작했고요. 음? 10년 전에. 그다음에 pandemic 때문에 안 하게 됐고 돌아와서 계속 테라피만 하게 됐어요. 근데 2년 전부터 계속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더 큰 장소도 모였고 그 전에는 이제 남미교회에서 했으니까 장소도 좁았고 pandemic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못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테라피만 하다가 이제 장소 옮기고 나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제 시간 때문에 제가 직접 했었거든요. 그 전에 그게 선생님도 선생님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파라과이는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안 선생님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페이가 너무 좋지 않으면 우리가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반나절 일하는 선생님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요즘에 학교마다 또 기독교 학교마다 다 노블레스 클럽이나 아침 오후 시간까지 4시까지 하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선생님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이 반나절 선생님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감사하게 이제 기도 많이 하면서 이번 연도에는 우리 선생님이 있어요. 이제 이번 지금 준비하는 중. 네. 각 핵심이 네. 파라과이가 이 전형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하고도 힘들고 여기 장소 렌트가 제대로 좀 내일이 빠지다는 상태다 보니까 또 교민이 적고 네. 후원 상태가 적고 그래서 외부 도움 없이는 이제 파라과이 미랄이 얼마나 더 유지될지 모르겠어요. 재정 얘기해서 보니까 주요 재원들을 보니까 대부분 지단지소의 자체 예산으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교실 후원금을 통해서 하는 지단들도 11지단 정도 있었고, 그 본부 지원은 2지단 이라고 얘기하는데 본부 지원의 파이가 좀 커지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4분 남았거든요. 파워포인트 이제 절반 나갔는데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은 좀 이따가 전체로 받을 거예요? 일단 좀 마치고 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한 인식 중에 비교적으로 안정적이다가 11개 지단이었고요. 사실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우 부족함, 다소 불안정, 여기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토요 사랑의 교실 운영에 대한 만족도 만족하다가 대다수의 인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강점은 헌신적인 사역자와 자원봉사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개발되고 발굴되고 있고, 우리가 장애인들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게 그냥 구제하는 게 아니라 예배 중심의 구조로서 사랑의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관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꾸준한,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사역하면서 한 친구들, 한 가족을 함께 돌보는 그런 돌봄의 사역이 사랑의 교실에서 가능했다는 게 강점입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한계도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 계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맥시멈 하는 게 평균 한 2년에서 3년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 봉사자들 경우에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함께 러닝메이트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구하는 게 쉽지 않고 예배와 프로그램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자칫 자원봉사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프로그램 중심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 얘기하면 인력 부족과 참여자 관리가 참 어렵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향후 1년에서 3년 내에 하나의 교실 목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성이 제일 크게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사랑의 교실을 통해서요. 사랑의 교실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미니스트리입니다. 미니스트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확장하고 예배 중심적, 관계 중심적인 이 공동체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우리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각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사역, 미니스트리라는 강점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의 사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선교의 자리도 장애인 선교 잘하거든요. 그러한 기회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역으로 우리 사랑의 교실이 자라났으면 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대신하는 공간이 아닌 교회로 이어지는 선교적인 통로로서의 사랑의 교실이 우리 정체성으로 계속 끊임없이 리마인드 되어야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공동사역으로 해야 되는가? 리즈미랄은 왜 이 사랑의 교실을 해야 되는가? 함께하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고요. 공동사역을 그러면 핵심 가치를 뭘로 두어야 하는가? 첫 번째, 복음의 중심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장애인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관계해야 하는 공동체의 하나라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공동체 사역으로서 핵심 가치 두 번째는 교회의 연결성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미랄이 교회를 이용합니다. 미랄이 장애인을 이용하고요. 근데 미랄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할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썩어집시다. 라는 2분 남았다고 지났다고 이거 지속 가능성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파워포인트를 드릴 테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 네. 앞으로의 방향 과제는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맺는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교실이 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하죠. 그 재정이 그러니까는 지단 지소의 자체 재정도 많았지만 대부분이었지만 사랑의 교실 후원이라는 항목도 굉장히 응답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캐테고리에 따로 사랑의 교실로만 후원을 받는다는 얘기인지 PTA에서 따로 재정을 갖고 있는 지단들도 있고요. 어디서? PTA에서 부모님들이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남가주 같은 경우는요, PTA뿐만 아니라 7브랜치인데 미랄에 안 들어오고 그 자체적으로 조금 운영되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잡혀. 그렇게 대답하신 지단은 그렇게 대답하신 지단은 그래서 지금 아까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있거든요. 우리 코디가 그렇게 해요. 부모님들한테 받아요. 무슨 행사를 할 거니까 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로 우리 미라를 그러니까 그게 바른 거고요. 그런 재정들이 나타나면 그게 계속 쌓입니다. 네, 그렇게 들어온 것을 미랄로 올렸다가 다시 받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 죄송한데요. 저희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거고 다 웬만하면 다 미랄로 넣으라고 합니다. 그게 올바른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나가야 투명하고 그 후원하신 분도 다음에 미랄에 내가 후원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후원자 영수증도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가 없기 때문에 없으려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발생의 동기는 그런 거예요. 내 아이가 들어가는 미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그냥 볶음밥만 하려고 했는데 볶음밥에 치킨 가스를 하나 더 넣고 싶은데 이걸 요청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재정을 쓰면서 한 번 모으다가 옆에 있는 부모님한테 우리 이거 좀 같이 할까요? 해서 2명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3명이 되고 부모 PTA 전체가 이렇게 확장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국가들도 거기로 다 대답을 아니요, 저희는 그 발견하는 순간 부모님들 다 모아다가 우리 미랄이 이렇게 운영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걸 이해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요청해서 저희한테 넣고서 다시 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설문조사에서는 사랑의 교실 후원만 따로 된 지단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고 따로가 아니고 그거는 저기 선택할 때 복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였었습니다. 점심 같은 경우에 사랑의 교실 점심 후원하면 저는 그냥 사랑의 교실 수입으로 교실을 하고 네. 돈으로 줬을 때.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사실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좀 그거를 네, 하니까 할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오케이. 안 하셨군요, 생각보다. 설문조사 참여 안 했군요. 안 했죠. 했어요? 우리는 저 사랑의 교실 후원이 따로 있다는 건 당연히 안 했지. 복수하더라도. 왜냐면은 모든 재정이 잘 일원화돼서 미랄로 들어와서 미랄에서 사랑의 교실 운영도 하고 모든 게 다 미랄 재정으로 나가지. 우리는 학부모들 PTA가 있는데 받지 말라고는 안 해요. 하지만 뭐 운영 기금으로 쓰겠다, 뭐 하겠다 하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레코멘드는 안 합니다 하죠. 근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뭐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조금씩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뭘 이야기해주면 PTA로 들어오면 미랄에서 후원 영수증은 반영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PTA가 알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큰 도네이션을 해서 후원 영수증이 필요하면 반드시 미랄의 용도로다. 이게 지정원금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서 저희는 딱 사랑의 점심도 저희는 그냥 무조건 다 미랄을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사랑의 교실 운영 자금에서 다 나가게. 각 지단마다 다양성을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거 확인하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실 운영 관련해서